그리고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 첫 번째 선고가 나왔어요. 징역 5년. 과연 적절한가? 다 떠나서 초범이 웬말? 뭐 이런 그렇죠.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냥 재판에 관용억구 같은 거다. 뭐 그동안 뭐 전과가 없다. 뭐 이 얘기 그냥 한 거다. 판사가. 다양하게 평가가 좀 나올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걸 쭉 들었어요. 1시간 이제 그 생방이 예. 됐잖아요. 예. 그런데 되게 꾸짖을 건 또 꾸짖고 뭐 무죄 나온 것도 그 외신에 알렸던 그런 부분이라서 네. 아니 그래 이게 뭐 이제 부적절하지만 법률 평가를 했을 때는 아주 이제 그 좀 코하면 되니까 뭐 그런 것까지는 이제 오케이. 네. 그런데 10년 구형이 있었고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건 재판부도 인식하고 있다는 그 흔적이 판단에 곳곳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선고를 할 때 막판에 이 처단형 계산을 하는데 양형 기준 안에서 계산을 했네? 여기부터 좀 예.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 특검에서는 이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 5년 그리고 뭐 국무회의 심의 방해한 부분 뭐 3년 그리고 나머지 2년 이래가지고 이제 10년 합산을 했었던 건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양형 기준표는 상당히 약하거든요. 네. 특수 공무집행 방해 가중 요건을 하더라도 그런데 저희가 통상 보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는요 실무에서 제일 많은 사건은 술 먹고 출동한 경찰 때리는 거예요. 그거를 약간 제일 많은 양태로 해서 양형 기준표도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것도 나쁘다고 해서 구속 기소를 뭐 원칙으로 해라 막 이런 지침을 검찰이 내린 적도 있어요. 그 네. 정도만 해도. 예. 근데 그거를 그 기준표 안에서 보내. 왜냐면 구형은 그 양형 기준을 뛰어넘어서 구형을 하긴 네, 했거든요. 양형 기준을 뛰어넘으면 판사가 왜 그랬는지 그냥 설시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 참 안타깝다. 네. 이게 그냥 양형 기준표에 얽매여서 선고를 할 그런 비난 가능성이었나. 총을 보여주라고 하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호처를 막 네, 네. 사병처럼 용병처럼 부렸는데 네. 그거는 참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셨어요, 신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는 이 백대현 재판장 그래도 재판 진행의 면에서는 전 상당히 잘 진행해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하신 저도 그 판결문 낭독하는 거를 다 들어봤는데 이 선고형만 빼고 나머지는 다 재판 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죄로 줄 부분은 법리적으로 논증을 해서 네. 무죄를 줬고 또 대부분 그동안에 윤석열 쪽에서 시비 걸고 꼬장 부렸던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이제 재판부가 합법이다라고 네. 다 그 공권력의 집행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완결성 있게 잘 가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양형을 계산하면서 내란인데 뭐 초범이고 뭐 나이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양형으로 고려될 수 없는 사정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란이라는 범죄를 재범, 삼범 상습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네. 이거는 초범을 고려해서 깎아줄 수 있는 범죄가 애초에 아닌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초범이라서 깎아준다라는 저런 해괴한 논리, 전 이런 부분은 참 사법부가 여전히 내란을 단죄하고 대한민국을 미래로 나가게 하는 네. 그 헌법 수호 의지에 대해서 전 상당한 의문을 낳는 그런 저는 상당히 전 잘못된 네. 양형 아니냐. 이건 항소심에서 좀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항소심에서 지금 있는 양형을 더 올려야 그렇죠. 된다. 저는 9년 정도를 예상했어요. 9년. 아니 네. 저도 9년 그 근데 많이 저는 봐준 왠지- 거거든요, 사실은. 왠지 저는 반타작 절반할 것 같다라는 느낌에 느낌적 느낌이 왔어요. 구형이 한 절반 네. 나오니까. 늘 그렇게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기계적이라는 네. 건데 내란 앞에서 기계적 균형 가잖아요. 내란범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네. 기만적 중립을 하는 겁니다. 기망적 기만적 중립. 기만적. 그러니까 자기는 기계적 균형을 맞췄다고 생각하겠죠. 네. 아 나는 보수에서도 욕 먹고 진보에서도 욕 먹고 뭐 중도는 박수치고 네. 참 잘했어.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내란 같은 걸 놓고는 그런 식의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백대현 재판장도 너무 특수하고 너무 중요한 사건을 너무 일반화해서 네. 전 잘못된 법리를 좀 적용한 거 아니냐 그런 좀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근데 어쨌든 2월 19일이죠. 네, 중요한 맞습니다. 것은 이제 지규현 판사의 내란 재판,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대한 선고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그 백대현 재판장의 재판 과정에서 사실 윤석열 내란 수계에 적용될 만한 여러 혐의들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선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잘 된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소기각 결정이라고 하는 이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반도 많이 짚었거든요. 네. 윤석열 쪽에서. 예. 그걸 백대현 재판장이 싹 다 다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냥 시끄러 임마 쫙 덮어버린 시끄러 거예요. 임마 이렇게 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더 이상 그 지기현 재판장도 물론 이제 예. 21일에 예. 이진관 재판장 것도 한번 또 봐야 되는데 그렇죠. 뭐 당연히 이거는 뭐 이재명
이진관 재판장이야 뭐 저희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예. 이진관 재판장도 뭐 끝까지 우리가 더 예.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이제 더 이상 윤석열 쪽에서 지기현이 공소기각 결정 가지고 장난칠 부분은 전 충분히 봉쇄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백대현 재판장도 잘했는데 아니, 잘했으면 좀 끝까지 잘해서 잘하지. 박수도 좀 받으시지. 네. 그걸 마지막에 이상한 논리로 양형해서 네. 헷가닥 하니까 네.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절반으로 법원도. 깎아주니까 왜 이렇게 이러냐. 합니까 진짜. 예. 이제 그나저나 21일 날 정말 이슈가 많네요. 그날 대통령 기자회견 신년 기자회견도 빅데이죠, 있지 그날이. 빅데이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 선고 공판이 예정이 그 돼 있어서 내란과 관련된 첫 선고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의미가 내란과 있지. 관련된 의미가 첫 번째 있습니다. 선고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도 굉장히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뭐 다 떠나서 한덕수 재판과 관련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이 중형이 선고될 전 그럴 거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윤석열이 비교적 한 5년으로 끊었으니까 네. 이거 뭐 여파가 미치는 거 아니야? 그런데 5년으로 낮췄던 실제로 초범이라는 건 저희가 이제 판결을 다른 사건 받아봐도 정말 네. 유의미하게 감형되는 사연 전혀 아니고요. 음. 이제 유의미하게 감형됐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거 국무회의 문서를 사전에 이거 부서하는 걸 다 가짜로 썼네. 그리고 그걸 네. 문제가 될까봐 폐기했네. 그런데 이거는 윤석열이 주도적으로 한 행위는 아니네. 근데 주도적으로 한 건 누굴까요? 누구라고 전제하는 걸까요? 이건 네. 한덕수예요. 왜냐면 네. 한덕수 씨의 여기 뭐 위증 또 내란의 방조 주요 임무 종사 거기에 또 이 부분도 있거든요. 대단히 주되게 했다라는 부분들. 네. 그리고 내란이라는 점에 아까 신 변호사님 짚어주셨지만 첫 그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란인지 네. 아닌지 예. 그 불법성이 어느 정도인지 예. 거기에 대해서 한덕수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이거는 중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15년이 나온 것도 그런 맥락인데 최소 저는 10년 이상 나올 거다 생각합니다. 10년 이상. 예. 어떻게 그리고 저도 보세요? 이진관 재판장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 네. 제가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사실 그동안의 삼특검이나 뭐 백대현 재판장에 대해서도 박수를 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특검 같은 경우도 잘 해온 것도 있지만 네. 마지막에 뭐 검찰 라인이나 법무검찰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수사를 거의 못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수를 칠 수가 없었고 백대현 재판장도 저 진짜 박수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양형에서 이렇게 틀어버리니까 예. 또 박수는 못 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말 국민들의 의지를 담아서 저는 이진관 재판장께서 저는 반드시 한덕수한테 저는 중형을 선고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네. 법정 구속까지 시키시라. 그렇게 되면 예. 국민들이 박수 칠 겁니다. 법정 구속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이거는요. 같습니다. 지금 사실상 한덕수에 대한 구형 자체도 매우 낮다는 얘기가 많아요.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형에 구애받을 필요 없으니 저는 한 20년 선고하고요. 네. 법정 구속을 시키면 예. 그래도 사법부에 주류는 지금 엉망이지만 네. 그래도 사법부 고쳐서 쓸 수 있는 기회는 있겠다라는 국민적 시각은 생길 거거든요. 이진관 판사의 이진관 선고를 재판장의 통해서 이 내란 선고 예. 이게 가장 전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선고량을 구형량보다 높이고 법정 구속을 시키면 네. 전 이진관 재판장한테 저부터도 예. 좀 박수 칠 겁니다. 예. 뭐 사법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려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뭐 백대현 재판장도 제가 다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양형에 있어서의 그 기만적 중립론에 빠져 있는 부분은 비판해야죠. 네. 그래서 법원을 더 일깨울 필요가 있는 거고 이런 식의 사법부가 좀 전향적으로 변화된 태도를 보여야 지기현 재판장이나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 대해서 내부 통제까지 가능하다. 전 이런 복합적인 의미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네. 형을 좀 선고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법정 구속이 되면 그 또한 좀 새로운 단초를 여는 길이 될 수 있겠다. 그렇죠. 지금 맞습니다. 2차 종합 특검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2차 특검을 구성을 해서 새로운 수사에 착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오늘 뭐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보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비번이 열렸다고. 풀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국과수가 했더라고요. 예, 국과수가 놀라운 또 거기 천재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성과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숨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방대한 휴대폰 기록이 있을 거다. 근데 조은석 특검팀이 이거를 반드시 쥐고 있었을 텐데 왜 이게 수사가 제대로 안 됐을까라는 거는 좀 의문이에요. 여하튼 이제 2차 종합 특검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더 밝혀지게 될지
진짜 귀추가 주목된다 생각이 좀 됩니다. 뭐 앞으로도 기자들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니까 또 이제 취재를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내란 수사에 있어서는 이제 2차 종합 특검도 들어가는데 뭐 네. 특검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들께서 100% 해결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 못 가지실 것 같거든요. 한 뭐 잘 되면 다행인데 네. 뭐 안 될 수도 있겠다 지금 이런 좀 보류적인 마음으로 지금 계실 텐데 저는 그런 상황에서 더더욱 이진관 재판장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도 전 너무 큰 역할 해주셨다고 전 보거든요. 네. 뭐 티끌 하나 트집을 잡자면은 이하상 변호사 감치 그 집행 안 한 거 예. 그거 하나 빼고는 저는 솔직히 흠잡을 부분이 없어요. 예. 이진관 재판장은. 근데 이번에 마지막 선고 근데 그 부분에서 감치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을 지연시키는 어떤 수단으로 악용될까봐 네. 자문이 그래서 없으니까. 못한 거 아닌가라는 분석도 그렇죠. 뭐 있더라고요. 그렇게 예. 볼 수도 있는데 뭐 예. 법질서를 세우는 차원에서는 음. 뭐 약간 티끌 같은 어. 이제 뭐 지적만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네. 너무 지금까지 잘해 오셨기 때문에 예. 뭐 앞으로도 끝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그러니까 음. 헌법소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시기를 전 정말로 기대하고 네. 정말 바랍니다. 근데 다 떠나서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유죄 취지의 선고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징역 뭐 5년이 맞습니다. 됐든 10년이 됐든 나왔으면 이 체포방해에 맞아요. 실제로 그 뭐라고 됩니까? 자기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나왔던 방금하게 됐던 국민의힘 45명인가? 45명 예. 국민의힘 의원들 뭐 어떤 차원에서라도 자신들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음. 그 당시에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니까 우리가 나왔다라고 그랬어요. 네. 지금 법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치인이면 네. 국민들이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애를 태우고 마음을 이렇게 태웠던 부분에 대해서 네. 불안감을 줬으면 음. 사과해야죠. 딱 없었던 일처럼 예. 얘기하면서 정치하려고 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음. 과거에 이게 그래서 윤석열이 그런 계엄 성공했으면 어쨌을 거예요. 이 의원들 그러면 네. 묻는 거예요. 음. 이자들은 정말 이익에 부합하는구나. 국민은 없구나. 역사의식은 없구나. 거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변명이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최소한의 책임감 아니겠습니까? 네. 아 정말 무책임한 걸 넘어서 어떻게 저를 포함한 국민들을 이렇게 농락시키나 진짜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요 발언을 했던 나경원 의원 정도는 당연하죠.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김기현 김기현 전 있고. 대표도 근데 있고. 저는 저 사안을 보면서 저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말 가지고 고소고발하는 거는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하고 싫어하는데 네. 행위에 대한 거는 단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면책 특권이 있고 불체포 특권이 있다고 해서 네. 법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저 행위는 이미 뭐 재판장 그 백대현 재판장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가서 인간띠로 막은 거예요. 저 특수공무집행 방해거든요. 네. 저런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됩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저거는 말이 입건이 아니잖아요. 돼 있죠. 입건이. 그렇죠. 입건돼 있고 예. 저거는 수사를 통해서 예. 처벌을 해야 돼요. 왜? 예. 저거 처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또 또 하겠죠. 합니다. 예. 지금 지기현 재판장 룸살롱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룸살롱 갑니다. 예. 그러니까 제재를 안 하면 또 가죠. 예. 그러니까 저는 저 행위도 공권력 위에는 누구도 있을 수 없다라는 이 공화주의의 가장 큰 대원칙을 예. 법 앞에서의 평등 아닙니까? 이걸 저는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구현하지 않으면은 어떤 정부가 와서 그럼 구현을 하겠습니까? 저도 그 점이 저는 제일 행위에 답답해요.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되고 뭐 저 40 몇 명 다 처벌할 수는 없겠죠. 물론 저 안에서도 실형 살아야 될 사람이 있고 누구 뭐 집행유예를 빼줄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옆에 서 있던 사람들 네. 그거 경중 가려가지고요 주범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처벌 저는 해야 네. 전 그래야 단죄가 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또 검찰 개혁 앞에서 특히나 그 중수청, 공소청, 그 입법 공청회 내일 예정이 되어 있는데 돌아가는 게 보면 너무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말씀 주신 대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 선례가 생겨야 되고 지기현 판사의 룸사롱 의혹을 포함해서 그밖에 다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힘 있다고 다 봐주는 거 아니에요. 그 그런 거 유권 무죄죠. 유권 무죄. 예, 네, 힘 말도 안 있다고 되죠. 봐주고 돈 있다고 봐주고 이런 세상을 끝내야 된다. 예?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그토록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한 게 20년 전입니다. 그런데 여태 그런 세상이라면 억울해서 이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단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 신 변호사님이 아니 그리고 주신